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가시처럼 박혔던 적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이번엔 내가 좀 내라. 그날은 내가 샀잖아. 겉으로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던 그런 순간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우정도 단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마디 속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도 평생 강조하셨죠. 사람의 진심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왜 피곤한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30년 우정이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이었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했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네 국밥집에서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놓고 앉았을 때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좀 내라. 너무나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몇 번이나 밥값을 냈는지, 친구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말이죠. 돌이켜보니 친구는 늘 받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니까,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그 한마디는 달랐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던 겁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돈을 쓸 때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밥값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간관계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감사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심이 가벼운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말이죠. 30년 우정이었지만 그 우정 속에 존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 받기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준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라는 말 속에 숨겨진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최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장소를 예약하고 식사 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을 했던 분이죠. 친구들은 그런 명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 언니는 통이 달라. 명자 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먹는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말했죠. 거기 1인당 5만 원이라던데 괜찮아? 몇몇 친구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비싸다.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냈다며 부담스러워했죠. 그때 한 친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어차피 명자 언니가 낼 거잖아. 그 순간 명자 씨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명자 씨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낸 수많은 밥값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었던 것이 반복되면서 당연함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지만 그 덕이 일방적으로만 흐를 때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명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이번엔 내가 살게라고 하면 조용히 말했죠. 요즘은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 말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진심으로 베풀되 그 마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거리를 두어라.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명자 씨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 선을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진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확함과 따뜻함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항상 계산기를 꺼냈죠. 나는 김치찌개 9,000원, 너는 제육볶음 1만원, 콜라는 내가 마셨으니까 1,000원 더.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꼼꼼함을 좋게 봤습니다. 철로는 진짜 깔끔해서 좋아. 불편한 일이 없어서 좋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철로 씨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음료값만 낼게. 나는 고기 2점밖에 안 먹었어. 그의 입에서는 늘 정확한 계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였고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로 씨가 대답했죠. 그럼 지금 이체해. 정확히 11,500원.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말없이 철로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모임에서도 슬쩍 빠지기 시작했죠. 철로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졌는지를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철로 씨는 정확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정함을 추구했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래로 만들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주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 철로 씨는 자신을 주는 만큼 받는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사람들을 밀어냈던 거죠. 이병철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온기의 문제다. 조금 더 내도 괜찮고 조금 덜 받아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만듭니다. 숫자는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는 수십 년의 인연을 지켜줍니다. 철로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던 자리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정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인가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따뜻함이 정확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 한 끼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보다 함께 웃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계산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어진다. 정확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도 정확하게 떠납니다. 하지만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은 평생 곁에 남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정확하지만 차가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덜 정확해도 따뜻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우정도 사소한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라는 말 속에 숨겨진 무례함과 당연함의 폭력 말이죠. 두 번째는 호의가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고마움 대신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의 서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함보다 따뜻함이 관계를 지킨다는 진리였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밥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보인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다루는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밥 한 끼를 대접받았을 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외로운 인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당연하게 대접받고 싶지 않다면 남의 호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값 계산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감동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존중과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